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를 통해 범죄자의 행동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는 심리학의 한 분야인 범죄 심리학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은 범죄 심리학에서 파생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범죄자의 행동과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에 활용합니다. 또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조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 사례를 연결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드라마 속에서의 프로파일링은 대체로 과장된 표현이 많아 현실의 프로파일링과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범죄자의 심리나 행동을 빠르게 예측하여 범죄자를 추적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주인공들이나 특수한 프로파일러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프로파일링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분석에 기초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조사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방법론들이 사용되어 프로파일링의 목적과 실행 방법, 시간과 비용, 성과와 신뢰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에 사용되는 이론으로는 헌팅턴 베일 이론, 리버스 웨드립 이론, 사이코패스 이론, 인과적 범죄 이론, 행동적 범죄 이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세 가지만 예시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과적 범죄 이론은 범죄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범죄 행위가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인간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과적 범죄 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원인을 범죄의 발생 원인으로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인과적 범죄 이론으로는 집단 복지 이론, 신뢰 반대 이론, 자유의지 반대 이론 등이 있습니다. 집단 복지 이론은 빈곤, 교육 수준, 직장 문제 등이 범죄의 발생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뢰 반대 이론은 사회의 불만족, 충돌, 불신 등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유의지 반대 이론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인과적 범죄 이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예방 및 교정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인과적 범죄 이론의 적용 예시로는 빈곤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빈곤 인과주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빈곤한 지역에서 범죄율이 높다는 관찰 결과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심리적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양육 인과주의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양육 문제가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양육 방법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적 범죄 이론은 범죄자의 행동이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 그리고 그 행동이 기능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행동적 범죄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의 행동은 보상과 벌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기능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이유는 그들이 물건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며, 범죄가 기능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행동적 범죄 이론은 범죄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개인의 행동과 경험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으로 내적 인자와 외적 인자를 구분하여 이해합니다. 내적 인자는 개인의 성격, 신념, 가치관 등 내부적인 요인을 의미하며, 외적 인자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나타냅니다. 사이코패스 이론은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범죄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대개 살인, 강도 등 심각한 범죄 사례에서 많이 적용됩니다. 살인 용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때 그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며 무자비한 성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살인 용의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어린 시절에 발생하는데 주변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 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되며 이는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연구됩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이론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특성을 일면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범죄 조사나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